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나희승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남북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높은 단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 실천적 방안으로 남북철도도로 공동조사와 연결 착공식도 가졌습니다.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단절되었던 한반도와 동북아 공간의 복원을 의미하며 열린 대륙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철도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남북철도 협력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주된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도입니다. 주철 정도의 구조로 도로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도의 총 운행거리는 남한보다 1150km 긴 5226km에 달합니다. 하지만 단선, 노후화, 전력 부족 등의 이유로 평균 속도는 시속 40에서 50km에 불과합니다. 현재 남과 북은 경의선, 경원선, 그리고 동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경의선은 2000년대 초반 군사분계선 인근의 단선 구간을 연결하며 복원되었습니다. 경원선은 용산에서 원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연결을 위하여 남과 북의 합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긴 동해선은 부산에서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2005년 말 제진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철도 연결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말 남과 북은 경의선 413km 구간과 동해선 777km 구간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공동조사의 결과 경의선은 개성에서 사리원 구간을 우선 개보수하면 개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노선은 북한에서 가장 양호한 노선으로 평양에서 베이징 간을 운행하는 국제여객 노선입니다. 실제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 공동 응원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코레일의 최고급 관광 열차인 해랑이 바로 그 당시 응원단을 태우고 베이징까지 달릴 예정이었던 열차였습니다. 이제 2022년 동계올림픽이 다시 한번 베이징에서 열리는데요. 남북 간 평화열차를 타고 공동응원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선입니다. 상당히 낙후된 노선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동조사 결과 경의선보다 조금 낙후된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노선은 금강산에서 안병 구간을 우선 개보수하여 개통하고 현대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양과 모스크바 간 국제열차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북 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서울발 국제열차를 타고 평양, 북경을 거쳐 모스크바를 넘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산가족 상봉도, 스포츠 문화교류도, 남북 정상회담도 남북철도로 할 수 있습니다.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남북경제협력 특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기반 시설입니다. 과거 남북은 3대 병협사업으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철도 연결과 같은 협의의 경제공동체와 작은 평화경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제 동쪽으로는 나진, 서쪽으로는 신의주까지 연계되는 광해 경제공동체와 담대한 평화경제로 확대할 골든타임입니다. 미래학자들은 글로벌 시대의 국가의 미래는 더 이상 기업 대 기업,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구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를 갖는 국가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죠.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네트워크 국가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 안보 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은 동해선, 경의선을 통하여 환동의 경제벨트와 환왕의 경제벨트를 두 축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가능하게 하고 중국의 1대1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과 새로운 접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북방의 대륙 경제권 그리고 남방의 해양 경제권을 네트워킹하여 그에 따른 평화와 번영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매우 중요한 지역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북 대륙 간 연결을 통해 과거 분단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평화 경제로의 대도약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한반도 동북아를 만들자는 것이죠. 동아시아 국가의 철도 연장은 전 세계의 40%에 이릅니다. 전 세계 철도 수요가 집중되는 곳으로 통합 철도망의 경제성은 충분합니다. 보시다시피 전 세계의 철도 화물과 철도 여객의 수요 역시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요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기에 남북 간 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북한 경제의 성장 및 변화 견인, 나아가 남북 경제 공동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의선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남북한 서해안권과 중국의 동부 연안을 포괄하는 환왕의 경제권과 연결됩니다. 중국은 이미 압록강과 두만강 앞까지 고속철도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서울, 평양, 신우지를 잇는 400km만 연결된다면 고속철도로 중국의 거대 경제권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동해선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남북한 동해안권과 러시아의 동북 지역을 포괄하는 환동의 경제권과 연결됩니다. 러시아는 현재 2025년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 물류 운송 시간을 1주로 단축하는 TSR 7.1 프로젝트인 화물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획기적인 국제 물류 사업으로 8일 화물 고속철 사업을 러시아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라시아 물류 혁명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컨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협력 성장을 위하여 동북아 영내 국가 간 국제 철도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투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초국경 협력 메커니즘을 선도해야 됩니다. 1차 산업혁명 최고의 발명품인 증기기관차는 식민시대 수탈과 대립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초고속 열차는 21세기 도시와 국가, 대륙까지 통합하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서울과 평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된 두 도시는 하나의 광역교통권으로 발전한 메가시티, 메가수도권의 모습일 겁니다. 서울 평양 간 시속 500km의 초고속 열차가 개통되어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속도는 시 공간을 압축합니다. 서울, 평양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IT 강국답게 올림픽에 대비한 10G 초고속 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시연하고 있습니다. 10G를 기반으로 자율자동차와 함께 자율열차도 도심 곳곳을 누빕니다. 국제기구인 평양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본부와 서울의 유라시아 철도공사는
올림픽 참가자들이 도착하는 평양국제역과 서울국제역에서 자동 환승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계도의 러시아 국경을 통과한 괴간가변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DMZ 평화지대에서는 시속 1200km에 달하는 하이퍼튜브 열차가 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을 만나 21세기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한 한반도 신경제권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이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으로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더불어 한반도 대전환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